순천양대학교 인류문명사, 변화하는 세계질서, 레이 달리오. 세계질서는 우리 세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여러 번 발생했던 중요한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의 목적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빅사이클이 무엇인지 알아보기에 앞선 질문이 하나 있다. 우리 삶에 영향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명예이나 사랑일까? 역사는 정답을 부와 권력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질서의 전형적인 큰 변화를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의 이 현상을 또 다른 거대한 부와 권력의 이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패턴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한다. 사이클은 평화와 전쟁, 호황과 불황, 좌익 정권과 우익 정권 등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한다. 사람들이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깨질 때까지 밀어붙이면 그 반작용으로 또 다른 반대쪽의 움직임이 시작되곤 한다. 이 사이클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기본 틀은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른다고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 탐욕, 질투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감성은 항상 같았으며 그 영향으로 사이클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 500년간 1인당 추정 생산량과 기대 수명을 살펴보면 매우 직관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확연하다. 이 변화의 특징은 처음에는 매우 천천히 증가한다. 19세기부터 증가율이 매우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며 생산성이 급증했음을 나타낸다. 이제 지난 500년간 주요 국가에서의 사이클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중국은 오랜 기간 유럽을 압도하는 강대국이었지만 1800년대부터 쇠퇴했다는 점과 둘째, 작은 국가인 네덜란드는 1600년대 기축통화 국가가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영국은 기축통화국이 되었고 1800년에 가장 막강했다는 점. 넷째, 미국은 지난 150년간 지배했지만 2차 세계대전 후에 절정을 이루었다는 점. 다섯째, 미국이 현재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반면 다시 중국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번 정점에 선 국가는 영원히 정점을 유지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빅사이클이 어떻게 생성, 파괴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빅사이클은 기본적으로 3단계에 걸쳐 상승과 하락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부상, 정점, 쇠퇴이다. 먼저 부상에 대해 살펴보자. 부상, 즉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것이다. 유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 국가의 부와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뛰어난 체제를 구축한다. 이 체제에는 높은 수준의 교육으로 지식과 기술뿐이 아닌 시민의식, 건전한 직업윤리도 가르친다. 그 결과 이러한 국가는 생산성이 보다 높아지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지며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다. 교육 수준은 높고 인프라 기반이 튼튼하여 소수의 강국이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질서가 탄생한다. 이 시기는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부상 단계에 해당하는 평화로운 시대이다. 역사 속 예시를 보면 네덜란드인들은 최초의 상장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자금을 조달할 최초의 주식시장을 설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네덜란드 제국은 1600년대 최대 정점에 서게 된다. 주요 제국들은 금융 중심지를 구축해서 전 세계의 자본을 끌어들여 분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네덜란드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는 암스테르담이, 영국이 정점에 올랐을 때는 런던이, 지금의 금융 중심지는 뉴욕이며 중국은 상하이의 금융 중심지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자국 통화로 거래 대금을 지불하는 상황이 많아지며 해당 통화의 사용이 당연히 증가한다. 해당 통화의 예금이 늘어나면 많은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려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는 세계의 기축통화가 된다. 다음은 정점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정점에 오른 국가의 국민들은 부와 힘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더 적게 받고도 일하려는 다른 국가의 국민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은 없으면서 높은 임금을 요구한다. 영국의 조선업계는 네덜란드 선박 설계자를 고용하고 영국 노동자에게는 값싼 임금을 주고 선박을 건조했다. 그 결과 자연스레 영국의 경쟁력은 올라갔고 네덜란드는 기술자의 부족과 의지 상실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강대국으로 성장했던 세대들은 지고 신세대가 피어나지만 신세대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 편한 생활에 길들여져 어려운 상황이 오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직면하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여 돈을 빌려 투자하게 되고 이는 금융버블로 이어진다. 금융버블은 빈부격차에 큰 영향을 끼친다. 가난한 사람들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쌓게 된다. 하지만 분노는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기에 갈등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쇠퇴 단계로 접어들면 이들의 분노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 마지막 단계인 쇠퇴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더 이상 상승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기축통화국의 돈을 빌려주겠다는 국가는 줄어든다. 결국 기축통화국은 국내 경제가 매우 힘들어져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거나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거의 항상 새 화폐의 발행을 선택한다. 대량으로 돈을 찍어내니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금융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신흥 세력들의 군사력은 점점 성장하고 곧 기존 강대국을 추월하려 하고 혼란에 휩싸인 기존 강대국은 신흥 세력의 도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전쟁을 택하지만 전쟁에 필요한 자금 또한 본인들의 힘만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 결국 쇠퇴하는 제국은 기축통화 보유국으로서의 신용을 잃고 통화와 부채를 매각하면서 빅사이클은 끝이 난다. 가까운 미래의 세계 질서는 커다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겠지만 인류는 보다 영리해지고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것이며 새로운 빅사이클을 마주할 것이다.